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양택이라는 공간,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재물운과 아주 밀접한 이 주방이라는 공간,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두고 두지 말아야 될지를 싹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서 삶에 적용하신다면 지금보다 분명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사실 외부 풍수 컨설팅이나 외부에서 하는 그 오프라인 강의들은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상에서는 보통 풍수 인테리어를 주로 다루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 풍수 인테리어만 접해서 풍수는 쉬운 것이구나, 혹은 정말 미신에 가까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데요, 서양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소박함을 동반한다 라고 말이죠. 풍수지를 통해서 나라를 정하고 거창한 이런 자연에 대한 것을 운운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는 그 작은 행동들, 집안에 두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도 다 각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들이 조금 더 커지고 쌓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가족의 운이 바뀌게 되고 이 나라의 운도 함께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담아서 삶에 적용을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자료 사진을 하나 구해왔는데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입에 넣는 수저들하고 우리가 재료를 자르는 이 칼과 가위들을 한 곳에 두는 거,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운에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수저라는 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결혼할 때쯤 되면은 수저만 들고 와라 이렇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사람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저입니다. 나에게 음식을 넣어주고 내 몸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수저가 흉기를 내뿜는 칼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극이 된다라는 거, 그 좋은 운을 완전히 잘라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과 가위는 그냥 칼꽂이나 가위꽂이에 따로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칼과 가위를 꽂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역의 경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들, 그리고 물론 재료를 자르지만은 흉한 기운을 내뿜는 흉기들은 갈라져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음식들을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나 주방에 둬야 되지 화장실에 두지 않는 것처럼 공간의 구분은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고, 그 명확하게 설정하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풍수 인테리어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스레인지에 있는 얼룩입니다. 얼룩, 이게 여러분들 요리 한번 하고 나면은 참 많이 남게 될 겁니다. 특히나 기름이 있는 요리 같은 거 하고 나면은 튀김이 진짜 사방에 다 튀지 않습니까? 여기 얼룩이 쫙 지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얼룩이 졌을 때 바로 지워야 되지, 안 하면은 진짜 이거는 다시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주방에 뒤에 타일 같은 게 사이에 이제 줄눈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요리하던 얼룩 바로 안 지우면은 계속 언젠가 지워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줄눈을 새로 시공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을 가꾸고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또 집에서 좋은 운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우리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이 위치를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스레인지 자체를 잘 관리하시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스레인지를 깨끗하게, 혹은 인덕션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물얼룩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스레인지 얼룩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물얼룩도 제때제때 안 지워버리면 나중에 이 하얀 이런 테두리가 절대 사라지지가 않죠.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집안을 청소한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내 생활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 더러운 게 있거나 혹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을 꼭 묵혀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게 되고 내 몸과 마음에 깃들어서 나쁜 생각과 인식들을 내 영원한 무의식 속으로 저장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을 관리하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물기 하나라고 해서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습관들이 모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방에서 진짜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배달 음식 정말 많이 드실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건데요. 혼자 사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면은 뭔가 그게 재활용 용품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발생시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활용은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곤 하는데, 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시켜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플라스틱 통에 빨간 그 얼룩이 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얼룩이 진 걸 분리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 음식물이 묻어있는 채로 그대로 그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곤 하는데, 이거는 풍수 인테리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예절로서, 기본적인 예의로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 돈 주고 사 먹고 내가 버린다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없고 모든 것들은 모두의 손길이 거쳐 있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하나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음식이 하나가 나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사람들인 만큼 내가 먹고 난 것들을 깨끗하게 내보내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요, 제가 출장을 나가보면은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배변 봉투를 여러 곳에 이렇게 막 두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식처럼 생각한다라고 하지만은 말 그대로 자식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 반려동물이 여러분들의 자식은 아니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누는 그런 기운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요, 그 주방에 보면은 그 주방에다가 배변 시트를 깔아놓는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공간들 많이 하시지만은 보통 보면은 주방에다 깔아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제가 화장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했던 실험이 있죠. 그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면은 그 변기물이 6m, 그러니까 천장으로 바로 꽂아 오르는 그런 실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아마 그러면은 배변 시트 어디다 놔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한 한 뭐 화장실에 두시든지 주방이나 현관같이 그렇게 보기 들어오고 깨끗해야 되는 자리에는 안 놔두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되는 지방에는 항상 있는 이것, 오늘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주방 곳곳에 한번 구석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먼지가 끼어 있고 그곳에 좋지 않은 기운들이 들러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은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니까요, 주방에 있는 먼지는 다른 곳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주방에 있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싱크대 밑이든 아니면 양념통 밑이든 이런 곳들 잘 한번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식기건조대입니다. 식기건조대, 물론 이게 활용성을 위해서 크게 두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식기건조대 위에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 건조가 다 된 것들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물론 귀찮다 보니 저도 가끔은 이렇게 올려놨다가 바로 그냥 쓰고 하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바로바로 그냥 제자리로 넣어 주시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보기 좋고 깔끔한 정리법입니다. 그리고 식기건조대 간혹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밑에 뭐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하다 보니까 곰팡이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묵은 물때가 그대로 끼어 있는 분들 가끔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청결에도 너무 좋지 않고요. 사실 내가 주방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지표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기건조대라 하더라도 더더욱 이 물때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잘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냄비와 후라이팬입니다. 아마 덜거덕거리는 그 냄비나 후라이팬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 뜻하지 않게 눌러붙어가지고 참 이거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버리기 아까운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너무 그렇게 과할 정도로 눌러붙는다라든지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손잡이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는 안전상에도 좋지 않으니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바로 닦으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눌러붙어 버리게 돼서 그 이후에는 닦으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주방의 어떤 물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을 관리해내는 그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당면한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묵혀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동양 철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중에 하나로서 일본 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본보기로서 만 가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보통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거와 그냥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를 통해서 우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공간, 우리의 시간이라는 공간, 우리 몸이라는 공간, 관계라는 공간, 모든 것에 비추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손잡이 덜렁거리는 후라이팬 하나 버리는 것이 그만큼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특히 화구 근처에 보면 이제 그 옆에 묵은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묵은 때 벽에 붙는 걸 싫어하시다 보니까 주방에 이렇게 호일판으로 이렇게 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괜찮습니다. 벽에 묻던 구조물에 묻던 어쨌든 묻는 건 묻는 겁니다. 바로바로 닦아내는 것, 그게 포인트인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거 묻었을 때 바로 닦으면은 그냥 지워지는데, 이게 며칠 지나면 고체가 되고요. 더 지나버리면은 타일 속에 아예 베어버려가지고 닦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주방 화구 주변에 묵은 때들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환풍기 속에도 먼지 한 번쯤은 털어내 주시면서 우리 집안의 재물운, 건강운 다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주방에는 항상 여러분들 개개인의 수저가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사주팔자를 타고나고 각자 운명을 타고났고요. 각자 나만의 수저, 나만의 밥그릇, 돈그릇을 타고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 삶이 다른 거 지내보셔서 더 알지 않습니까? 각자 스스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 각자의 수저와 밥그릇, 각자의 금고 다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라고 해도 막 다 어울러져서 쓰지 마시고요. 나만의 수저를 갖출 수 있도록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꼭 버려야 되는 것들, 바로 저세상 음식이죠.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해서, 관심을 주지 못해서 고독사 하신 음식들 아마 냉장고 속에도 많으실 거고요. 양념통도 잘 살펴보시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제법 있을 겁니다. 그거 모르고 막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한번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주방에 뜻하지 않게 구석에 짱 박히셔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해서
돌아가신 음식들 잘 정리하셔서 냉장고도 깨끗이 하시고 항상 생기 있는 그런 주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칼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십니까? 우선 칼이라는 거 뾰족하죠? 위험하죠? 그러니 이 뾰족한 부분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날카로운 부분들은 잘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손을 댄다 하더라도 누군가 모르게 이렇게 짚는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말아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뾰족한 거 그냥 아우 뭐 이거 내가 못 쓰겠네 하고 툭 던져 버리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거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설령 쓰레기 더미에 넣어놓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이걸 집어가지고 또 손을 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잘 말아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배려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냥 또 이렇게 말아가지고 끝이 아니고요. 말아 넣은 그 종량제 봉투에다가 밖에다가 여러분들이 칼이 있다라고 해주시면은 누군가 나중에 그걸 손을 댈 때도 조금 더 조심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 하나도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 좋은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릇을 깬다라든지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불연성 봉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대자루라고 하죠. 그런 거를 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넣어 버리시면은 조금 더 다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버릴 수가 있겠죠.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이런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도마의 재질에 따라서 도마는 플라스틱이면은 작은 거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분류해서 버려도 되겠지만은 나무나 혹은 또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종량제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대형 폐기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환경이나 뭐 아파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잘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에게 이제 칼과 도마를 어떻게 버리느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은 이런 실용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쭤보실 건데요. 뭐 또 누군가는 이걸 또 버리는 시간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해서 버려야 어떤 측면으로서 운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제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땅의 나쁜 기운을 내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집안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때 좋은 마음을 내시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미신적인 부분, 세세한 부분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버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과 도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칼이다라고 하는 거 참 오묘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음과 양이라는 특성에도 참 닮아 있고 길과 흉이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길과 흉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드러내놓고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보이지 않게 칼꽂이에다 두는 거 이거 다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앞부분에서 이 배려에 대한 측면도 그렇고 길과 흉, 관리를 하는 측면, 흉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측면 이거 전부 다 약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이 일단은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 보시는 이 영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액자라든지 뭐 마이크나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딱 특정의 물건이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여백의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도 있다라는 거, 이 점에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통 부자들과 풍수를 연관지어서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실제로도 잘 사시는 분들, 삶이 계속해서 나아지시는 분들은 이 풍수지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삶을 계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돈에 대한 측면도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운에 대한 부분,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확률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경직된 사고, 굳어져 있는 사고, 1차원적인 사고, 일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칼과 도마 버리는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물건 하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과 도마를 버릴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는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